그러나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자, 사실 열심히 상상해도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 상상한 일이 현실로 바로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사는 3차원 물리 세계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로 되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는 원자와 분자를 구성하는 소립자가 움직임이 거의 없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상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이므로 자유롭게 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여기 쉬운 예가 바로 나옵니다. 밑에. 자,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보면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나 생각의 세계에서는 갑자기 주문한 요리를 취소하거나 아니, 까르보나라를 주문해야겠다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 세계에서는 스테이크를 주문한 후에 음식이 나오면은 까르보나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메뉴를 바꾸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 의식 등은 수증기의 물 분자처럼 자유롭게 변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은 얼음처럼 굳어 있어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차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르게리타를 아무리 상상해도 마르게리타가 현실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르게리타가 뭐야 도대체? 피자 가게에서 마르게리타 라지 사이즈 한 판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은 20분 만에 피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상상이 단 20분 만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다니 놀라운 시간 단축술입니다. 마르게리타라고 안 할게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피자 그냥 피자라고 했으면은 자, 이렇게 피자가 있을 때 자, 얘를 아무리 상상을 해도 피자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피자 한 판 주세요 하고 말을 하면은 자, 20분 안에 나온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죠? 상상만 하는 것보다 말로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된다. 파동의 성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성이고 입자의 특성이 보이는 세계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특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측을 하면 보이게 된다, 보이는 세계의 특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양자역학적인 소원 실현의 원리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입자로 변환하면 현실화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미지나 사고를 가시화해서 관측되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파동 상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세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입자로 바꿔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현실화가 된다. 현실화가. 자, 그래서 자, 언어화를 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하기가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미지를 그리거나 뭐 감정을 느껴요. 근데 그거를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관찰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관찰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현실화가 쉬워진다. 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관찰이 되면은, 그죠? 관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데,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미지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하면 현실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봐요. 같이 보면 당연히 현실화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말로 했을 때, 말로 표현을 했을 때 훨씬 더 소망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관찰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원이 현실화가 잘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어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문장으로 쓰기고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미지나 생각을 언어화하면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현실화. 이미지나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말하거나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하면은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갖고 그에 따라서 현실화가 쉬워진다. 그래서 어떤 책들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소원을 소리내어서 말을 해라.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할수록 당신의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걸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현실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원을 말했을 때
뭐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소원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말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말을 했는데 요거 안 되면은 내가 몸 쪽팔리는데 부끄러운데 약간 소원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고 막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그 소원에 방해가 된다는 건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말을 했는데 훨씬 더 이게 뭔가 좀 힘이 나고 하고 싶으면 말을 하면 되고 말을 했는데 너무 두렵고 쪽팔리고 막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말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타인한테 관찰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지 꼭 타인한테 꼭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더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꿈이나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자,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자, 저도 예전에 어떤 강연회에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종이에 꿈과 목표를 101개 썼더니 그 중에서 정말 80%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롤로그에 썼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돈이 없었는데 전철역과 연결된 타워 맨션에 살게 되었다. 책을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까지 됐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자,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서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라멘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멘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어떤 라멘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면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소 라면 주세요 하면은 김과 반숙 달걀을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면 먹고 싶은 라면, 즉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자,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글로 쓰는 것이 핵심이다.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모습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화를 해서 목표나 비전을 파동해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년 후에 어떤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에 한번 명확하게 써봅시다. 자, 이거 제가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종이 꺼내서 한번 지금 써보세요. 하나 정도만 구체적으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 또 시간 내주면 안 할 거잖아. 혼자 하면 안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써보세요.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쓰는데 종이에다 쓰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명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올해의 소망 2023년 끝나기 전까지 내가 요거 하고 싶다, 요거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거 그냥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라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얼마큼의 금액을 얼마큼의 자산을 얼마큼의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약간 쓸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냥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적은 게 그냥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만 그냥 한 1분이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 집 갖고 싶어 했을 때 집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갖기 했는데 내 집이 강아지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형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 집이 뭔지 내가 어느 동네에 있는 나 한남동에 있는 어떤 푸르지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그 아파트에 몇 층에 살고 싶고 뷰는 어땠으면 좋겠고 남양이었으면 좋겠고 그 아파트 가격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내 집이야. 노트에 쓰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최대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설레고 두근거리고 재밌을 겁니다. 지금 같이 쓸까요? 여러분 쓰고 있죠? 저도 하나만 같이 시간 가져서 이제 날짜까지 같이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 저도 썼습니다. 소원 하나입니다. 소원 하나고 구체적인 사항을 7줄로 썼습니다. 이게 원하는 걸 적었는데 저항이 올라오면은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요거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저항이 걸릴까? 왜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소망을 방해하는 이제 무의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꿈 목록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건 그냥 가볍게만 말을 할게요. 첫 번째는 방금 한 것처럼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쓰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를 명확하게 쓴다. 주어를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옷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상했는데 그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걸 입은 사람을 보거나 내 친구가 그걸 산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주어를 명확하게 한다. 주어를. 세 번째는 당연히 긍정형으로 쓴다. 긍정형. 왜냐면은
우주님은 긍정문과 부정문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담배가 싫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담배를 끌어당겨 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긍정형으로. 자, 네 번째를 보면은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쓴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쓴다. 자, 꿈과 목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써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자, 디지털 기기 사용이 흔해지니 당연한 흐름입니다.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했던 흥미로운 연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종이에 쓴 학생이 전체에서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10년 후인 1989년 그 학생들을 다시 인터뷰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학생들보다 연봉이 2배가 높았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쓴 3%의 학생들의 평균 연봉은 목표를 종이에 쓰지 않은 97%의 학생들보다 무려 10배가 높았다. 종이에다가 쓴 사람들이 제일 높았다, 연봉이. 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직접 손으로 꿈과 목표를 쓴 경우와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해서 꿈이나 목표를 입력한 경우에 목표 달성률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26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직접 손으로 목표를 쓴 쪽이 키보드를 통해서 목표를 입력한 쪽보다 42%나 목표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므로 잠재의식에 더 잘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손으로 직접 종이에다가 쓰십시오. 직접. 그래도 안 쓰는 사람보다는 뭐 핸드폰에 쓰든 노트북에 쓰든 뭐다 쓰든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이루어지고, 그냥 그런 전자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이제 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이에 쓸 때 훨씬 더 강하게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쓴 소망들이 지금 제 모습과 엄청 큰 차이가 나서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자신에게 너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올해 안에 이루어질 소망 쓰라고. 올해 안에 이루어질 소망이 지금 내 모습과 괴리감이 너무 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라고 하면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7개월 안에 이루어질 만한 소망을 쓰는데 괴리감이 크다고 하면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쓰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쓰지 말고 진짜로 내가 할 만하다고 믿어지고 내가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할 만한 수준으로 쓰십시오. 너무 터무니없는 게 쓰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올해 안에 이루어질 소망은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망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지는 범주 내에서 제일 좋은 소망 쓰면 되지 않습니까? 뭐 10년 뒤, 20년 뒤 미래 내 모습 막 어마어마한 뭔가 뭐 전 세계적인 막 부자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런 거 쓰면은 하나도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무의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지고, 적당히 쓰는 게 좋아요. 적당히. 뭐든지 적당하게 좋습니다. 과한 건 좋지 않아요. 마음 공부가 좀 어려운 게 항상 중용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원 쓰라고 했을 때 너무 막 현실감 없는, 막 나는 이제 지구 평화를 이루겠다, 뭐 내가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거 쓰는 것은 되게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내가 어느 정도 정말로 이제 설레고 행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그게 더 좋다. 근데 그게 너무 작은 건 또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제 좀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 중에서 그렇게 좀 적정선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내 집도 없는데 갑자기 막 100억대 집을 샀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언젠가 갖겠어 하고 하나 놓고 그 앞에다가 다른 거 놓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멀리다가 소망을 몇 개 설정을 해놔.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이룰 거, 올해 안에 이룰 거 대충 그런 거를 정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정말 멀리 있는 소망 한 개만 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게 힘이 빠져요. 그게 어지간하면은, 너무 괴리감이 크면은 진짜 어지간한 의지가 아닌 이상은 하기 싫죠.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나 그 현실과의 괴리감, 나와의 괴리감 때문에 뭔가 힘이 빠져갖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소망들, 큰 방향성은 정해놓되 당장에 내가 나아갈 어떤 적어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1년 내에, 6개월 내에 할 만한 그런 소망들을 정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